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커다란 3단원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3단원의 제목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일까? 또는 어떤 곳에 많이 모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자기만의 대답을 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영화관만 떠올려도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인다는 거 경험해 봤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 모여요. 바로 그러한 곳을 고장의 중심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는요, 고장의 중심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조금 전에 말을 했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중심지예요. 그럼 중심지는 교통이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요. 중심지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대요. 어떻게 중심지의 모습이 달라질까?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중심지가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새로 생긴 중심지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세 번째 대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 고장의 중심지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심지라고 하는 건요, 고장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가리켜요. 그럼 고장 중심지를 실제 그림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런 일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한 시설들은 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많은 곳이 고장의 중심지예요. 그림 지도를 봤더니 뒤로 산이 있고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연이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 수연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건물이 많지 않네요. 건물이 많지 않다는 건 시설이 별로 없다는 거고, 시설이 많지 않다는 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나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연이네 집이 위치한 곳은 이 고장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또 다른 곳을 봤더니 종합운동장, 병원, 읍사무소, 시외버스터미널, 법원, 우체국, 우와, 건물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면 버스를 타고 고장 바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읍사무소에 가면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고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치료받는 일, 서류를 받는 일, 버스 타고 다른 고장에 가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고장 사람들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곳에 많이 모이겠죠. 따라서 바로 많은 건물들과 사람들에 있어서 복잡해 보이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이 이 고장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고장의 중심지, 사람들이 일이나 활동하기 위해서 많이 모인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고 건물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모여 있는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주어진 그림 지도와 연관지어서 질문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 그림 지도는 수연이가 사는 고장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자, 일단 수연이가 살고 있는 고장의 모습이라는 건 수연이네 집, 이런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주변에 하천도 흐르고 있고요. 고속국도도 놓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집, 산, 하천, 큰 도로, 논밭 등이 보여요. 보이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수연이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어떤 시설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앞에서 이미 확인했죠? 군청도 있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었고요. 우체국, 읍사무소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스 타려고, 우체국이라고 한다면 편지 보내려고, 읍사무소라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직접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모습은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은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수연이네 집 근처는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두 곳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많은 건물들이 모여 있다라는 특징이 나타났어요. 이런 건 글로 정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림 지도를 들여다보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 논밭이 있죠. 집도 드문드문 있죠. 그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건물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고장의 중심지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인지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요. 고장의 중심지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대체로 고장의 중심지는 아마 그 고장에서 딱 한 곳일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주어진 그림 지도를 또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아니면 서쪽이라고 선생님이 방향을 설명할게요. 방위표가 없을 때 지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니까 서쪽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서쪽에 석탄 박물관에 가거나 철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중심지가 한 곳 있어요. 그런데 동쪽 그리고 좀 아래쪽이니까 남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동쪽이면서도 좀 아래에 위치한 이곳도 중심지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는요. 시청도 있고요. 버스터미널도 있고요. 도서관, 보건소 같이 여러 시설이 모여 있어요. 그러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한 고장에서도요. 중심지는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각 고장의 중심지는 한 곳일 수도 있지만 주어진 그림 지도에 담겨진 모습대로 여러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개인 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다양한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다른 고장에 가기 위한 이유에서 중심지에 모이는 거겠죠. 두 번째, 민원 서류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매달려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서류를 떼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청, 구청, 주민센터 이러한 곳에 가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어 같은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편지나 물건을 보내기 위하여 우체국과 같은 곳을 찾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고장의 중심지에는 여러 건물이 있고요. 그만큼 여러 시설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요. 따라서 고장의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까닭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느냐, 즉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중심지에 가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유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장의 중심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만큼 고장의 중심지에는 여러 시설들이 모여있고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장의 중심지가 어떠한 곳인지, 사람들이 그곳에 왜 모이는지 그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장의 중심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장의 중심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만큼 시끄럽고 복잡해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겠죠.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고장의 중심지 조사해 봐야죠. 조사 방법 중에는 실제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견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요, 고장의 중심지를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견학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견학을 할 때에는요, 3단계를 거쳐서 알차게 견학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견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야지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죠. 견학도 똑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알찬 견학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견학하는 목적,
고장의 중심지 견학이니까 고장의 중심지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게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갈지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거기에 가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할지 내용도 정해야 돼요. 고장의 중심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건물이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간 고장의 중심지에는 대표적인 건물에 어떤 게 있는지, 고장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뭔지, 그 중심지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조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조사 방법과 준비물을 정해야 돼요. 자, 관찰이라는 조사 방법도 있고요. 면담이라는 조사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관찰이라는 조사 방법이고요. 면담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직접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조사 방법이 면담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것저것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다시피 면담을 왜 하는지 이유도 미리 밝혀야 되고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면담을 할 때에는 준비물로 필기도구 같은 거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요. 필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대답을 잘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기 이런 것도 좀 준비해 가면 좋고요. 더불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거잖아요. 미리 질문에 적혀져 있는 질문지 같은 걸 만들어 가면은 알차게 면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물을 미리 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끼리 각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지 역할도 나누어 두어야 돼요. 면담할 사람을 정하여 허락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질문도 하고요. 사람들의 대답을 기록하고요. 면담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각자가 어떠한 일을 나누어 맡을지 역할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개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혼자서 견학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견학을 한다면 당연히 개인 행동은 줄이고 다 함께 단체 행동을 해야지 알차게 견학할 수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요. 보호자와 함께 견학하는 게 더 좋고요. 혹시라도 보호자와 함께 견학을 못할 때에는 부모님께 어디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견학한다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당연히 주위를 잘 살펴봐야지 교통사고 같은 거 안 날 수 있어요. 특히 고장의 중심지는 사람이 많아요. 차도 많이 다니는 그런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견학 계획을 알차게 세웠으면 세운 계획대로 견학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견학하기.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견학을 하고요. 방문한 곳의 안내 자료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안내 자료는 잘 챙겨가지고 오면은 세 번째 단계, 보고서를 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견학한 후에 보고서를 쓰는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요. 견학 계획서, 안내 자료, 면담 자료, 사진 자료 같은 걸 미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보고서의 제목이 뭔지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주제로 해서 글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여 오려 붙이거나 글로 쓰고요. 견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을 거고요. 느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추가해서 더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색칠하고 꾸미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서가 이러한 식으로 다 쓰여졌다면 이제 반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디 중심지를 견학했고 어떠한 내용을 알게 됐는지 발표하면서 견학하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발표하기는 굳이 단계에 안 넣어도 돼요. 첫 번째 단계, 견학 계획 세우기. 두 번째 단계, 견학하기. 세 번째 단계, 보고서 쓰기. 이 단계를 순서대로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고정의 중심지를 견학하면서 알차게 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내용은 따로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걸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 고장의 중심지를 비교해 보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고장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떤 고장에 있는 중심지든 간에 사람이 많아요. 건물도 많아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입니다. 비슷한 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떤 고장의 중심지는 대표하는 건물로 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런 고장도 있고요. 또 다른 고장의 중심지를 조사해 봤더니 그 고장의 중심지에는 버스 터미널이 없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이러한 시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장의 중심지마다 중심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중심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시설과 연관지어서 중심지에 모이는 사람들의 이유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이라는 시설을 갖고 있는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버스 타고 다른 고장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시설이 많이 있는 고장의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함이죠. 이러한 식으로 대표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중심지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차이점이라는 거 비교가 좀 되었을까요? 자, 실제로 서로 다른 중심지의 모습을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전광역시에는 엑스포 과학공원, 전라남도 완도군 바로 여객선 터미널 이 두 군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장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한 곳은 과학공원이 있는 중심지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배를 탈 수 있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중심지예요. 당연히 엑스포 과학공원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시설은 과학체험시설, 첨단과학관, 엑스포 시민광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은요,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대표 시설도 다르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까닭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객선 터미널은 당연히 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싣고 나르는 큰 배, 해산물을 파는 가게, 식당 등이 있겠죠. 주변에 다른 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시설이 다르고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다르구나. 이런 거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만 두 곳 모두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인다라는 비슷한 점을 갖추고 있다는 거 정리 함께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의 모습도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왼쪽 시장은 해산물, 수산물이라고 말을 바꿔도 돼요. 바다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판매하는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대구 양령시장은요, 약재를 파는 시장이에요. 똑같이 물건을 팔아요 라는 점은 같은 점이에요. 물건을 팔기 위하여 여러 상점들이 모여 있고 물건을 파는 모습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파는 물건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은 시장이라도 지역마다 파는 물건이라든지 시장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점, 다른 점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 고장의 중심지를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마무리되었네요.